여기로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페어덕인데요. 파워포인트 할 때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저는 학습자 중심으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선생님에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학습자 중심 러닝맥 설계하기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쪽 부제였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혹시 끌리셨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지금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고3 학생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수업 듣는 것을. 그래서 힘들어하는 고3 학생을 위한 1학기 맞춤형 학습 설계하기라고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요. 이게 제 고민입니다.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잠깐 저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본어 원을 먼저 가르칩니다. 저희 학교는. 네, 이 일본어 원은 등급이 나오죠. 그리고 처음 배우는 일본어라서 학생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의지를 갖습니다. 그 교실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고2 수준에서 굉장히 쉬운 일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야말로 히라가나부터 배우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유치원생이 된 듯한 느낌도 들고 처음에 굉장히 흥미를 갖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은 기법들을 사용하시듯이 저도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기법을 사용해서 다양한 노래와 게임, 문화 수업, 또 예전에 제가 문화 수업 이런 거 합니다라고 소개했던 적도 있는데 그러한 문화 수업을 적용을 합니다. 하면 학생들이 열광하죠. 열광합니다. 이랬던 학생들이 저한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고3이 되면은 돌변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딱 차갑게 얘기를 합니다. 상처를 받죠. 학생들은 선생님 저 정시 봐요. 이 얘기는 저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고3이 되니까 어떠한 것이 성적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성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죠. 당장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얘기죠. 또 일본어 2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수업의 성적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냥 등급만 나와서 A, B, C, D로 나오고 교과 세특 정도가 나온다는 걸 아이들이 압니다. 자, 이런 이유로 적극적인 수업을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지치는 때가 되죠. 그리고 이번 6모까지 끝나버리면 아이들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요. 그래도 수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연결된 수업을 설계를 한다면 혹시 들어주지 않을까? 자신의 얘기인데 그래도 좀 들어주지 않을까? 또 이게 진로와 연결시켜진다면 이 아이들도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납득을 하고 배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했고요. 그 설계한 것을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 중심 러닝맥 설계하기라고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미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학습자 중심이라는 것은요, 교사 중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학생이 정말 그만큼 도달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원하는 학습 목표를 선생님들이 다 이루셨는지 저가 궁금하죠. 되도록이면 오늘도 학습자 중심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들 수업도 수업을 듣고 나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기를 바라는지를 수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수업을 설계를 하시기 전에 명확하게 도달점을 확인해 놓는 것이 러닝맵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티칭 맵은 내용 중심으로 하고 진도 중심으로 하고 나는 오늘 수업 다 했어 라고 하는 것이 티칭 맵이라는 거 선생님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학교에서 필요한 거 어떤 수업일까요? 선생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매번 모든 것들이 바뀌고, 이런 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였어? 라고 하면 또 다른 쪽으로 가고 하는 걸 보면은요,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도 선생님들도 상상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배우는 학습자들도 저한테 배운 것이 그 학생들에게는 다른 부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가르치는 사람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은 고여있는 연못에서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르는 시냇가에서 마시고 있습니까? 매번 저를 울리는, 마음을 울리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걸 가르치다 보면 내가 고여있는 걸 학생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닌가? 정말 흐르는 시냇가에서 신선한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 수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오늘도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법이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선생님들도 역시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의 준거는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과거를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배움이 일어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배움이 일어나는 건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의 학생이 되고 싶은가요? 라는 생각을 선생님들에게 의문점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답도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여쭈어 보고 나서 저는 정답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거 선생님들도 아시죠? 선생님들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배움이 일어난다는 건 선생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주세요. 이거 사실 익명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번 답변을 서로 얘기를 한번 다 같이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세요, 누구 얘기하세요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꾸 지우세요. 생각이, 그쵸. 여러 생각이 들죠. 나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 그렇죠. 선생님들의 생각과 가르쳤는데 또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이거 너무 예쁜데요. 캄캄한 곳에 전등이 하나 켜지는 거. 저도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정말 나중에 너희들이 세상을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등이 하나씩 하나씩 켜지면서 밝은 세상을 가고 있는 것이 배운다는 것이다 라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저와 너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요. 전등 멋지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 다른 선생님들도 한번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쵸. 예, 맞습니다. 저도 배운다는 건 일본어 시간에 오늘도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너희가 이걸 배운다면 일본에 가서 훨씬 더 저렴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거야. 그게 배우는 거 아니겠니?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배움이죠. 자,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발전기 버튼을 누르는 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발전기 버튼을 눌러서 그 발전기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선생님들 의견을 한 분 한 분 여쭙고 싶지만 요즘 아이들이요, 제 수업이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애들이 마스크를 쓰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페어독도 잘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단톡을 열어서 단톡에다 얘기해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손으로 치는 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예, 2학년 때 아이들이요, 3학년 때, 제가 성장한 것 같아요 라고 주었을 때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최근에 해서, 예, 선생님들과 생각이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살아있는 나를 확인. 맞습니다. 이거 역시 나이 드신 분들 배우는 건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이걸 알까요?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계속 젊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저희들이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 감사합니다. 또 여쭙고 싶어요. 자, 학습자로서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이럴 때 나의 학습이 최적화되는 경험을 했다.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지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학습이 최적화되었을까요? 저는 이거를 어떤 분이 여쭈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 나의 학습은 최적화된다.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자고 싶고 듣고 싶고 듣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하죠.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또 심리적으로는 안정되었을 때 가장 최적화되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적으로는 동료들이 참여를 해주면서 나를 신뢰했을 때, 오늘도 제가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반응을 해주시고 해서 저는 지금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인지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학습이 가장 최적화되는 경험을 하셨는지 또 선생님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와, 빠릅니다. 정말. 네, 편안한 마음으로 나의 필요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 상태일 때, 함께 할 사람이 있을 때, 그렇죠. 네, 함께 할 사람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요즘 따로 떨어져 앉으라고 해도 자꾸 같이 앉으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평안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예, 맞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거는 다른 곳에서 제가 들고 왔는데요. 뭔가 기대감이나 호기심이 있을 때 적절한 질문, 또 활동 및 피드백, 내용 및 방법의 변화, 인지적, 부담의 적정성, 이런 것이 있을 때 인지적으로 최적화된다고 합니다. 네,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좋죠. 심리적 편안함, 친밀한 분위기, 강사에 대한 신뢰. 저희는 동료죠. 전학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뢰는 같은 교사로서의 그런 정도로만 봐주셔야지 저에 대한 신뢰는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뭐 좋은 음악, 좋은 향, 이미지가 있을 때 좋겠죠. 심리적으로. 자, 그 다음 환경적으로는요. 강의장의 환경. 지금 선생님들 식사도 잘 하시고 또 가장 좋은 분위기였을까요? 그죠? 건강할 때, 몸이 아프지 않을 때. 맞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누워있으면요. 누우면 절대 일어나 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프니?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일어나 주더라고요. 그죠?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강의장 책상 배치라든가 휴식 시간, 몸의 움직임이 편안할 때 지금 뭐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편안한 상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학습을 동료들과 나눌 수 있을 때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화상으로 하든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마스크로 수업을 하든 서로 같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기법을 생각하고 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습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자와 지금 어린 학생들,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학습자의 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꾸 이 성인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끌어와서 축적된 경험으로 뭔가 산출물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기발한 산출물을 만들어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성인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요. 어린 학습자들을 들을 경우에는 산출물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자유롭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겐 축적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하면서도 굉장히 창의적인 산출물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한 시간에 해보고 싶은데 이럴 때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많은 가이드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어린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상상력, 21세기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상상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아이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의 학습자 포커스는 학생들이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결코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습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설계를 할 때요. 모든 학습자는 학습 잠재력이 있으며 적절한 학습 환경 및 경험이 제공되면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떤 수업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강의식 수업일까요? 아니면 프로젝트? 아니면은 참여형 수업? 아니면 토론 수업? 어떤 수업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를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이때 모든 수업은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학습자는요, 다양하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아이는 굉장히 이론적인 걸 좋아하고요. 어떤 아이는 실용적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또 굉장히 활동주의인 학생들도 있고요. 또 성찰주의, 굉장히 시니컬한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학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학습자의 잠재력을 믿고 다양한 학습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생들은 아까 선생님들도 옆에 동료가 있으면 좋다고 했죠.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서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의 대답을 들어보고 제가 아까 선생님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의 좋은 결론을 끌어내는 그런 수업이 학생들이 더 만족도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요.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것이다. 매번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이론상으로도
다양한 사이클을 활용하면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강의 수업만 했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20% 정도가 만족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학습 사이클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좀 더 깊이 있고 풍부한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선생님들은요, 잠재력도 끌어내야 되고 집단 지성도 활용해야 되고 지식 구성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학습 설계가 필요하고요. 또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 툴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툴은 왜 필요할까요? 툴은요, 기법을 사용하면, 게임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우선은 재밌어 하잖아요. 지루함을 없앨 수 있죠. 학생들이 협력할 수가 있게 되죠. 서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오늘 학습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학습 설계는 선생님들이 툴을 고민해야 되고 그 수업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 설계를 하실 때에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저는 이거 징검다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도 예전에 학습 코칭 연수를 한 달 동안 받으면서 배웠던 건데요. 그때 그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수업을 설계할 때 스타트를 생각을 하시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피니시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1시간을 수업을 하든 아니면 한 학기를 설계를 하든 처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근데 아까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습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우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타트에서 피니시로 가기 위해서는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징검다리를 놓으시죠. 이 징검다리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완전하게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선생님들은 고민을 하면서 학습을 설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아이는 여기다가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놔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양한 학습 툴을 계속 설계를 하면서 수업을 나가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도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학습 설계를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전에요, 시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징검다리입니다. 이것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징검다리에 관련된 시가 있을까 하고 인터넷을 검색을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하는 시가 나왔어요. 네. 원무연이라는 분 저는 모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듬해는 유급을 해야 할 처지였던 그의 겨울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 그의 겨울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 그중 젖을 찾아 먹지 못하는 약골 2마리 있었다. 아버지는 끼니 때마다 그것들을 품에 안아 학교에서 배급받아온 전지분유를 풀어 먹이곤 했다. 옛날 얘기인가 봐요. 젖을 뗀 녀석들을 내다판 이듬해 상급반 교실에 무사히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시냇물이 흐르는 풍경을 그리던 미술시간, 징검돌과 징검돌 사이에 징검돌을 놓았다. 까맣게 웅크린 새끼 돼지 2마리 거친 물살을 견디고 있었다. 여기는 징검다리를 2가지를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설계하면서 그냥 제 마음대로 풀이했어요. 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는 최종 목표는 뭘까요? 자기 자식을 잘 키우는 거죠. 최종 목표는
아들이 상급반 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유급을 해야 할 처지인 거죠, 아들이. 돈이 없어서. 옛날 얘기예요. 젊으신 선생님들은 무슨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돈을 내면서, 그쵸?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돼지 새끼를 낳았어요, 다행히. 이게 툴이 생긴 거잖아요. 아, 그쵸? 툴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먹였어요. 약골 2마리가 생겼어요. 이 2마리도 돈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품에 안고 전지분유까지, 이게 툴이죠. 툴을 또 낳았어요. 그랬더니 돼지 새끼들이 잘 컸어요. 이게 첫 번째 징검다리였죠. 목표가 뭐냐면 돼지 새끼가 나왔는데 잘 크게 해서 돈이 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였죠. 그런데 이 2마리를 잘 보듬고 전지분유도 먹이고 품에 안아가지고 징검다리 잘 건너서 목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예요? 상급반 교실에 들어가서 무사히 또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징검다리입니다. 아,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작점과 목적지 사이에 학생들이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놔주는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계속 말하고 싶어서 시까지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전에 갑자기 와가지고 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다시 곱씹어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좀 후에 제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의 징검다리입니다. 힘들어하는 고3 학생을 위한 1학기 맞춤형 학습 설계하기인데요. 저는 이런 징검다리를 한번 놔봤습니다. 처음에 이런 첫 번째 징검다리, 두 번째 징검다리, 세 번째 징검다리, 네 번째 징검다리. 요거는 제가 히라가나 설계한 거였군요. 일본어 2는요,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동사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수업이 원활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본어 1이 이제 음편까지 다 나가고 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3학년으로 이제 진급을 하고 일본어 2를 들은데 자유로운 음편 활용을 하면 수업이 굉장히 원활한데요. 음편을 자꾸 활용을 못하면 수업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음편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설계를 한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최종 피니시 목표에서요. 제가 K, 자유로운 음편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 K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적, 난리집니다. 지식면에서 이 아이들은 자유로운 음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툴을 사용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S는 스킬입니다. 이 학생들이 재밌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진로와 삶과 연결을 시켜야 재밌게 적극적으로 들어올 텐데 얘네들이 지금 절실한 건 뭘까? 그럼 뭐예요, 얘네들은? 합격이죠. 대학 합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 얘들아, 너희 이거 하면 돼. 에마 쓰면 합격해. 오마모리 쓰면 합격해. 키캣을 선물하면 합격해. 라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게 스킬이에요, S는. 자, A는 뭐냐면은요. 아까 제가 인지 심리라고 얘기를 했죠. 애티튜드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고3 아이들 힘들잖아요. 얼러주고 싶었어요. 예, 안정을 찾고 내 수업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개인주의로, 너무 개인주의로 가서 이 아이들 이겨내야 돼 이러면서 경쟁하고 있는 아이들이 나의 옆에 있는 아이는 동료야 라는 공동체 의식을 제 수업에서 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저의 마지막 도달점입니다. 예, 1학기 저의 수업의 도달점은 요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프닝으로 요걸 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동사 외울 수 있도록 요걸 했고요. 수행평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고3 아이들은 빨리빨리 수행평가 봐야 되죠.
그리고 저희 학교 환경이 뭐냐면, 네, 문제 있나요? 네, 저희 학교가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1, 2, 3, 4, 5, 6반이 맨날 섞여요. 그래서 반이 일정치가 않아서 얘들하고 진득하니 뭘 할 수 없어서 뭐든지 모든 수업은 1시간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바로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그날 뭐 코로나다 뭐 못 온다 이러면은 아이들을 제가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가볍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 팀티칭 제가 또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집어넣습니다. 요거 자세히는 좀 이따 수업 사례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케일 면에서 오마모리, 에마, 키캣 활용했고요. 세 번째 키토카토 사용해서 합격 기원하는 해서 선물하게 했고요. 요걸 통해서 수행평가합니다. 논수령 평가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 설계를 했는데 요 젠보드는 이렇게 자유롭게 포스트잇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실제 수업 사례를 선생님들에게 이제는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여주거든요. 선생님 혹시 지금 우리 학교는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보실 때 재밌게 보셨나요? 하나만 보고 자려다가 5개를 보고 잤었습니다, 방학 때. 예, 맞아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제가 좀비물을 못 보거든요. 한 번도 좀비물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봐지더라고요. 왜 봐지냐면은 좀비로 안 보고요. 이 아이가 한 명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옆에 친구를 물잖아요. 막 물고 뜯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 학교의 현재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 한 명이 딱 나 경쟁할래 이러니까 그 경쟁 바이러스가 전체를 막 물고 뜯으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학교는 여기 글씨가 써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데 죽이고 싶지 않다. 네. 이 아이들은 수행평가도요. 이 아이가 실수를 해야 내가 성적이 나와요. 그쵸?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옆에 친구가 울고 있는데 그런 마음 들까요? 또 자기도 실수하면 죽어요. 죽기 싫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학교를 보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런 심정이야. 저런 마음일 거야. 라고 하니까 이 피가 나오고 살점이 뜯기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상처이고 아픔인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보고 나니까 3월 달에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수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일본어 수업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수행평가를 하는데요. 어떤 남학생이 남자아이들은 약간 이상론을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쵸? 성차별인가요? 어떤 아이들은 이상론을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오늘 수학 논술형 수행평가였나 봐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오늘 우리 다 시험을 거부하자. 얼마나 두려우면 그럴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 시험을 거부해도 한 명은 시험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 이 좀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노래를 틀어줘요. 그래서 다양한 노래를 한 1년 들으면은 뭐 굉장히 쌓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마지막 때 선생님 우리 그동안 들었던 수업 한번 다시 노래 다시 들어봐요. 막 이러면서 추억에 쌓이기도 하는 그런데요. 여러분들 도쿄 봉 오도리 노래 아시죠? 그쵸? 네. 그래서 도쿄 봉 오도리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갖다가 외래어 공부할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니어팟은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 일본 유명 회사를 쓰세요 하면 일본의 유명한 회사들이 이 노래에 막 나와요. 도쿄봉 오더리에. 근데 여기에 키토, 카토, 디즈니란다 뭐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애들한테 키토카토가 뭐니? 라고 이제 그러면 애들이 키토카토가 뭐야? 이러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밑밥도 깔고 또 일본어도 공부하고 이러는 오프닝에 이제 도쿄봉 오도리를 계속 듣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키토카토가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키토카토를 나중에 직구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줘봅니다. 그건 어떻게 수업을 활용하는지 조금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음편 활용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목표는 음편 활용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동사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롭게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워드워를 이제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동사를 외우게 했어요. 저 이것도 한번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드려볼게요. 핸드폰으로 워드월도 한번 뭐 다양한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툴은 많으니까 그 중에 저는 이걸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워드월이 좋은 게 뭐냐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그냥 제가 동사하고 한국어 뜻만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으면은요 이렇게 게임이 돼요. 그래서 여기 구르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맞춰서 핸드폰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이요. 난 이런 거 싫어 그러면 게임 방식이 또 바뀌어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방법도 돼요. 그래서 게임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엎기르니까 일어나다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이런 게임도 되고요. 버전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만 여기 딱 집어넣으면은 게임 버전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러고서 나중에 자기 좋은 성적 얻으면은 10위까지 이름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래 뭐 10위까지는 선물도 할 수 있어. 선물 줄 수도 있어. 이러면서 동사를 외우게 합니다. 네, 워드월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동사를 아이들이 어떻게든 수업을 위해서는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요. 이걸 외우면은 수행평가 3학년 아이들이니까 빨리 수행평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봤습니다. 읽기쓰기 음편 활용인데요. 역시 똑같이 게임에 있었던 걸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동사를 밑에다 다 깔아줬어요. 못 외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거는 어떤 아이가 시험 본 거기 때문에 뜻은 제가 써주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빨리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이게 너무 친절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3학년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게임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4 보고 싶습니다를 너희가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은 아이들이 위에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써는 거예요. 우쯔르는 으때, 느 부분은 은데 뭐 이렇게 바로바로 써는 거예요. 예, 그리고 4 보고 싶습니다. 하면 갓데 미다이 데스. 예,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까지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정광석화처럼 빨리빨리 봐버립니다. 더더욱 코로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나올 때 봐야 되죠. 그리고 일본어는 다른 선생님들이 시험을 안 볼 때 보는 게 또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3월 달에 빨리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수행평가를 본 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또 다 잊어버리잖아요. 팍 쏟아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오실 거야.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에게 희망 표현과 경험 표현을 사용해서 진로와 연관된 질문을 패들렛에 올려줬으면 좋겠어. 잘 들리시는 거 맞죠? 그래서 미리 질문을 패들렛에 올려놓게 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가 원어민 선생님 이분이에요. 근데 이 원어민 선생님이 운이 좋게 굉장히 젊은 선생님, 아직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제가 그 일본인 분하고 한국인 일본어 선생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이 선생님을 만났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만났어요. 근데 교환학생으로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들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젊은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 선생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강사비도 측정을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오니까 너희가 이 선생님한테, 젊은 선생님한테 너희들의 진로와 연관된 질문을 미리 만들면 또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볼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국 교육도 아이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좀 있고요. 일본어 교육의違いを 感じたことがありますか? 이 아이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 답변도 패들렛에 받은 다음에 자기가 듣고 나서 이제 올려놨어요. 부활동의 중요성이 한국보다 큰 편이며 그리고 학생의 자유가 한국에 비해서 있는 편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대답을 한 거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패들렛에 올려놓은 겁니다. 또 하나 질문은 한국 그 학교でなく他の国も行ってみたいですか? もしあればどこなのか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 라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선생님 답변은 독일이나 유럽에도 가보고 싶고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도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활동을 느낀 점, 학생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학습자는 선생님은 이런 것을 띄워주면은 그 아이는 창의적으로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잠재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 작년에 진행한 일본어 원 시간 속 짤막한 질의응답 시간과는 다르게 자기 딴에는 길다고 생각했나 봐요. 일본어 2에서 진행한 1질문 수업은 정해진 표현을 사용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었어서 준비를 하는데 큰 부담은 없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하루나 선생님이 내 질문에 대답해 주신 답변이 생일본어라. 얘네들은 생일본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처음 만난 선생님이었는데, 그쵸? 생일본어라 100% 알아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 학습자가 중요한 건 자기가 뭐가 부족한 걸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이 아이는 여기에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안 거죠. 하지만 내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나 스스로 답변의 핵심 문장을 꽤 많이 알아들은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저 여기 밑에가 잘렸어요. 선생님이 너는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라고 제가 칭찬을 해줬었나 봐요. 그때 그걸 패드셋에 올리고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아이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 진로와 연결된 질문을 하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분과 가까를 배우기요. 지진이 시대 미타이 데스까?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글씨가 퍼졌나 봐요. PCR 검사를 받아본 적 있으니까를 일본어로 이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로가 생명공학 쪽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화요일 비대면 수업으로 줌을 통해 하루나 선생님과 활동을 진행했다. 이 아이는요, 이날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저희 이때 있었죠. 대면 수업하면서 줌 열어가지고 화상으로 아이들 같이 수업할 수 하게 했던 이 아이는 이걸 줌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도 뭐 별로 문제는 없었죠. 만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활동을 하면서 리스닝은 되지만 스피치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을 느끼며 원어민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음 연습을 열심히 하겠다고 느꼈다. 이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어민 수업을 이제 설계를 해서 제가 은편 활용을 조금 더 자기가 정말 사용하게 될 수 있도록 원어민 선생님을 이제 불러왔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갑니다. 이 은편을 활용해서
합격 지원을 해라. 예, 요번에는요, 저희 지역에 사는 원어민 선생님을 제가 초빙을 해서 이제 에마와 오마모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1시간 안에 해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죠. 탑하고 사용할 수 있게 했고, 핸드폰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게 1시간 안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꼭 음편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전제 조건을 주긴 했거든요. 그랬더니 行きたい大学の生命科学科に合格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사용했죠.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요. 팁을 주셨어요. 일본인들은 에마에다가 자기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주소를 이렇게 쓴다고. 이거 공개해야 되나? 그리고 이름도 써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일본 시는 되게 귀여운 것 같다. 꼭 이름을 쓰고 주소까지 줘야 된다는 게 너무 귀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마모리도 막 빨리 종이접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시간이 굉장히 바쁘죠.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마모리나 신사나 사원에서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패들렛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험생의 합격이나 결혼 성취들을 기원하는 오마모리와 에마를 찾아볼 수 있다. 절대적인 신에게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문화로 종교적 풍습을 보여준다. 자기는 합격을 빌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교의 생명과학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적어 합격을 기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요. 마이클 셔먼은 인간이 이상한 것을 믿는 이유는 우연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패턴을 추적하고 인간관계를 찾도록 진화한 까닭이라고 말한다. 굉장히 이거 어려운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유전공학과 들어가고 싶은 애인가 봐요. 이게 교과서 특에 들어갔으면 하는 자기의 계산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패들렛에다 감상문을 올립니다. 자, 이 아이 조금 귀여워서 가지고 왔는데요. 로니니 나라나이 여기 시대고 나사이 아이들의 불안감이 여기 있다는 게 보이죠, 그렇죠? 시아와세나 신세에 오크라세테타사이 이런 아이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 아이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런 거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일본어 시간 힘들지만 에마 만들고 오마모리 만들어서 음편 활용을 했지만 아이들이 이걸 해보면서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교사를 꿈꾸는 아이인가 봐요. 나중에 교사가 되어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이 지도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도 나처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의 합격 기원 문화를 체험시켜주고 싶다라고 했대요. 그래도 이걸 통해서 용기를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째 징검다리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키토카토의 합격 기원 쓰고 친구에게 선물하기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감동을 했는데요. 에마 오마모리 자기를 위해서 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앞뒤 친구, 반드시 앞뒤 친구에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키토카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여기 키토카토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네, 키토카토. 꼭 승리할 거야 라는 의미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합격 기원 초콜릿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일본 게 아니라는 것도 또 재밌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저는 요번에 한정판 키토카토를 샀어요. 모모 맛하고 피스타치오 맛을 해서 굉장히 이쁜 디자인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응원하는 문구를 쓸 수 있단다 했더니 아이들이 음편을 활용해서 지붕 신지대 스승대 구다사이 아키라메나이데 구다사이 겐카이오 고에테 구다사이 이걸 써가지고 앞에 친구에게 하나 선물하고 뒤에 친구에게 선물했어요. 우리 학교는 고교학전제라서 1, 2, 3, 4, 5반이 다 섞인 상태라 앞뒤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말을 해본 친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선물을 했을 때 또 똑같이 그 아이가 자기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요. 자, 선물을
키토카토와 키토카토의 발음이 같은 것에 이 아이는 굉장히 지적인 아이인가 봐요. 이런 걸 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우리나라는 엿을 주는데 뭐 일본은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합격 지원을 했네요 라는 걸 했고,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는 활동을 하면서 친구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말이 생겨서 뜻깊었던 것 같다. 친구들과 서로 응원을 주고받으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다른 응원 문구가 생각난다면 다이어리에 적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거는 제가 예시로 들어준 건데요. 이게 뭐냐면 키토카토, 일본 키토카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예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이거 안 쓰고요. 자기네들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쓰더라고요. 제가 꼭 음편을 써라 라고 했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요, 요 마지막 부분요. 선생님들 이거 저는 조금 저는 작년에 요 키토카토 행사하면서 올해도 했는데 요걸 작년에 하면서 제가 새로 알아낸 부분인데요. 키토 사쿠라 사쿠요. 사쿠라 사쿠요가 일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쿠라 사쿠는 입학한다는 뜻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면은요. 도라곤 자크라 드라마 있죠. 네. 네, 그 도라곤 자크라가 사쿠라가 기토 사쿠라 사쿠요라는 것은 이게 명문대에 입학하는 의미가 있대요. 예. 그래서 꼭 4월 달에 대학을 가라라는 큰 의미로도 있겠지만은 도라곤 자쿠라, 그런 의미에서 도라곤 자쿠라 드라마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쿄대에 입학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큰 일본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음편을 계속 가지고 와서요. 이번에는 이제 논술 수행평가를 또 이게 빨리 봐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막 자꾸 막 안 오고 이러니까 애들 많이 올 때 저는 이 틈새를 봐서 아이들이 이 활동을 하고 나서 패들렛에 여러 가지를 막 조사해라. 왜냐하면 논술형 평가 있다 이러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술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게 제가 채점한 건데요. 한국과 일본의 학교 기원 문화를 탐구한 후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 깨달은 점을 논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소원을 빌는 행위 자체는 우리 심리 상태에 긍정적인 요인을 제공해준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힘든 삶을 지내는 사람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질환에 취약한 것처럼 소원을 비는 행위는 긍정적 요인으로서 건강에 안 보이는 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치료에는 물리적, 화학적 치료가 전부가 아닌 것처럼 심리적 요인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고 싶다라고 썼더라고요. 진로와 연결시킨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학기의 수업은 이렇게 수업 안에 수행평가, 과정평가가 있었고요. 또 음편이라든가 이런 게 일본어 2에서 1과 2과를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필평가의 문제를 지금 제가 내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일본 교육에 대한 답변에서 교과서로 배운 동아리 활동이 실제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일본어로 들으면 더 잘 들린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최종점입니다. 최종 도달점에서 다시 한번 아까 KS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의 이번 학기 도달점은 자유로운 음편 활용입니다. 아이들이 말해보고 써보고 활용해보고 자기의 삶과 연결시켜서 써봤기 때문에 음편 활용이 조금 더 돈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케일 면에서는 에마 오마모리 키켓 활용법인데요. 요걸 아이들이 직접 접어보고 써보면서 어떤 아이는 나중에 이 오마머리를
뭔가 선물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제시했고요. 또 키토카토의 그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데 우리나라는 키토카토가 다 한 제품이잖아요. 우리도 조금 더 제품에 다양한 디자인을 넣고 다양한 맛을 만드는 제품들을 자기도 그런 제품들을 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마 오마모리 키캣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서 다양한 활용법을 제시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고3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게 저의 최종 도달점이었는데 아이들에게 몇 가지가 도달됐던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징검다리를 놔본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1학기 일본어 2 3학년 수업 환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일본어 2는 고교 학점제로 모든 반이 들어오는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하루 1시간 1시간이 그대로 다 끝나야 되는 수업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이었고요. 원어민 팀 티칭은 3시간 정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화 수업을 2시간, 오마모리 시간이 있었고, 오마모리 에마 만드는 시간 1시간, 그 다음에 키토카토 하는 1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는 수업 시작 처음에 들으면서 계속 도쿄봉 모델의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고요. 수행평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완화된 것 때문에 2가지 영역을 했고 읽기 쓰기 하나, 논수령 하나를 했고 50% 줬습니다. 기말고사는 50%고요. 교수평기 일체화하려고 노력했고 백워드 교육과정 하려고 했고 과정 중심 평가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시작점을 만들고 도달점에 징검다리를 놓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 징검다리 또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 수업을 기획을 했는데요. 제가 가끔씩 수업 설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젠보드를 사용해서 아니면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수업 설계를 해보는데요. 히라가나 이키 수업 설계할 때 이거 어떻게 툴을 놓으면 아이들이 잘 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거 도입해서 툴을 만들어 봅니다. SDGs를 활용한 자기소개 수업 설계해서 작년에 이게 이제 교류 학교하고 교류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는 흥미를 끌 수 있는 수업 설계. 요거 해봤죠. 요거 뭐냐? 학교 자율 과정에도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시간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창작 만화 수업 설계. 전에 이런 연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작 만화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시간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설계. 또 요번에 만우절날 했는데요. 음악 수업을 가장한 일본어 융합 수업 설계인데 이거 여러분들 아트 앤 컬처에서 아시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문화를 처음 접하는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의식주 체험 수업 설계하기. 그다음 가족 코칭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수업 설계. 그리고요. 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저 수업 이렇게 했어요 하는 것들 되도록이면 남겨놓으려고 많이 했고요. 선생님들 것도 있을 거예요. 공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수업의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